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는 수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상이고요. 이거 취업 맞춤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글로써 설명하면 전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전달 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발 9시 조금 넘으시면 EBS 접속을 좀 해주세요. 예, 접속자를 학교에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완료했냐 안 했느냐는 나중 문제고, 우선 접속해서 보고 있느냐 봤느냐 접속했느냐 이걸 체크하기 때문에 꼭 제발 9시엔 최소한 일어나야죠. 이제 일어나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래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랑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지금 매우 소중한 이 시간들을 제발 발전적인 방향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누구나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 유일하게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지금 시간. 제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잠만 자지 마시고 게임도 좋습니다. 근데 게임 잠깐, 아니면은 목표한 바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3이에요. 인문계는 수능을 준비하느라 약간 발등에 불은 아니죠.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목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발 여러분의 시간, 알바도 좋고 뭔가 좋아요. 뭔가 발전적인 방향,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잠만 자겠다 하시는 분은 잠들지 말고요. 최소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고민하다가 답 못 찾으면 정말 골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 단톡에다가 노동안전교육 들으라고 제가 로그인 아이디랑 비번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4월달 안에 다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멀티실에 하루 종일 집어넣어놓고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필수사항이라서 안 들으시면 어떻게든 듣도록 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특성화고등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느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특성화고교 학생이 취업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원격 교육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쯤 보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꼭 들으시고요. 안 들으시면 제가 강제로 시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자, 이 영상은 정말 자기가 진학이다, 난 100% 진학이다, 무조건 갈 대학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무슨 학과에 갈 거다 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갈팡질팡한다, 아니면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걸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여기서 맞춤반 교육과정이라는 걸 해요. 이게 지금 10명 내외를 뽑으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이 특성화고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입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책이 좀 변화가 돼서 예전처럼 여러분께 취업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는 방향이 맞다는 건 변함은 없어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여러분의 뜻을 아시면 좋겠는데,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수능을 본다는 가정하에 대학에서 대학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능 점수, 대학 수학 능력 점수가 400, 지금 몇 점 만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400점 만점인데 내가 2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지금은 뭐 서울대라고 할게요. 서울대에서도 가장 뭐
상위 클래스 뭐 의과대학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미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미달 나면 내가 수능 점수 200만으로도 서울대에 딱 가서 서울대 학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따라가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수능 성적이 안 되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정말 대학에 가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한다, 책을 판다 하시는 분은 대학 가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비싸게 낸다면 한 학기에 막 500까지 낼 거고요. 적게 낸다고 하면 2, 300 낼 건데 그 학비 안 아깝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예, 취업을 가시는 게 맞아요. 예. 결국 대학도 취업을 하기 위한 발판이고요. 취업을 하는 게 어려우냐, 대학 가는 게 어렵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하면 당연히 취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직장은 더 줄어들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대 때는 아마 더 취업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사장님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100만원 주면 여러분은 100만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일해야지 그 기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요구할 거예요. 막 잡아 뽑아낼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대학교는 어떻죠? 여러분이 등록금 한 500만원을 짊어지고 가서 주죠. 그럼 여러분의 돈을 받고선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배우느냐, 내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취업하는 게 솔직히 교육 받는 것보다는 100배 힘들어요. 100배까지는 아니겠다.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은 꼭 취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반에 조사한 결과는 취업이 약간 절반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지금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잘 들으시고 이거를 시행할 거니까 모두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외되시는 분은 정확하게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뭘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맞춤반 과정이 뭐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학교에 돈을 줬어요. 여러분께 맞춤반 수업을 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라. 자, 이걸 하면 혜택이 뭐냐? 우선 취업 가능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특성고등학교에서 취업을 가능한 시기는 수업이 3분의 2 지점을 지나는 시간,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에 가능한데 정확하게는 그때 나가는 게 현장 체험이에요. 현장 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먼저 현장 체험을 가면 현장 체험 이후에 바로 취업이 돼요. 취업이 되면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한테 경력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력. 자격증보다 훨씬 윗단계예요. 경력. 내가 아무리 많은 조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어떤 곳에서 주방에서 1년이냐 2년간 일했다. 그걸로 모든 게 커버가 됩니다. 예, 일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알바해보셔서 알겠지만 버티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어요. 하지만 버티면 그만큼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막 한 시속 100km로 막 굴러가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집에서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편안하게 생활하는 속도가 한 20km라고 해보세요. 그럼 한 5배의 간격이 있죠. 근데 여러분을 기업에서 뽑았어요. 그럼 100km로 굴러가는 기업은 여러분이 최소한 몇 킬로를 움직여야 되죠? 예, 최소한 100km를 움직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 100km를 못 움직이면 여러분은 잘리는 거고요. 100km를 어떻게든 버텨서 1, 2년 견뎌낸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10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업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버티기만 하면. 그 버티는 게 어려워서 예, 취업했다 그만두고 대학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취업을 했을 때 선배들의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아시는 분이 소개해줘, 아니면 부모님이 아는 분 밑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와요. 왜? 처우가 안 좋아요. 이게 웃기는 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자, 웃기는 게
아는 사람을 더 이렇게 보듬어주고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아는 사람한테 더 안 좋게 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 이 친구를 내가 알아.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서로 간에 뭔가 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에이 뭐 근로계약서 뭐하러 써, 그냥 쓰지 말자. 그리고 야, 그 최저시급 10,000원이라고 해봤자 10,000원 아니죠? 10,000원인데 야, 힘든데 그냥 8,000원만 받아라. 막 그러고 막 계속 뭔가를 약속한 게 문서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안 지켜요. 근데 그때 이게 부당한 처우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반응 못해요. 뭐 사장님 나빠요. 그냥 애들끼리 뭐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오고 대부분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와서 뭐 여기 어땠니 저땠니 막 이러고 나서 이제 결과는 흐지부지. 이게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가시면 만약에 학교에서 연결한 곳에서 부당한 처우를 한다, 그럼 학교에서 나가서 싸울 거예요. 대신 싸워줍니다. 학생은 뒤에 있죠. 여러분이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하면서 학교에서 지원관님, 선생님 아니면은 학교 담당 노무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안 된다. 임금 체불은 절대 말도 안 돼요. 이 연결된 시스템에 한해서는. 그리고 병역특례가 가능하다 이건데 요거는 이거는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해요. 병역특례는 군대 가는 대신에 이 기업에서 그 병역하는 기간만큼의 일을 해서 그 병역을 의무를 끝내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간만큼 무조건 이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요. 대신에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 거고요. 군대 월급보다는 뭐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뽑는 데는 매우 소수예요. 소수. 왜냐?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걸 간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선배 중에 이걸 한 사람 있느냐?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 친구는 군의 의무를 회사에 가서 일함으로써 됐기 때문에 이제 군필이고요. 군필자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끝남과 동시에 군필이라는 자격과 함께 월급을 이만큼 벌어서 가져왔죠. 그 한 명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고 뽑는 회사도 적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정말 원하는 학생만, 남학생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120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노동안전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뽑을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업 영상처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생은 시험 맞춤반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이 되면 이제 이 학생이 원하는 기업을 찾고 이제 막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학교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취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자세한 영상 문서로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6일까지 여러분은 저한테 시험 맞춤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맞춤 사업의 맞춤반 교육과정 운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참여 학생을 선정할 거예요. 각 반 모두 취업 희망자들은 다 거의 100% 들어옵니다. 선정이 되면 그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리과에서 전혀 다른 취업처를 원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제가 문의를 해야겠지만 대부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제빵 분야로 나가고 싶다. 나는 조리 분야로 나가고 싶다. 나는 조리인데도 생산하는 뭐 이렇게 공장식 그런 제조업체에 가고 싶다. 음식을 제조하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걸 희망한다고 이제 학교에다가 제시를 하면 학교에서 그거에 따른 업체를 찾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이 누구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걸 막 선정해서 업체에서 오케이 하면은 여러분과 학생과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 계약을 맺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다 마쳤을 경우에 현장 실습을 받겠다라는 계약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과 학교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학교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다 이수하면 방과 후 아까 120시간 이걸 이수하면 그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받아주겠다. 여기까지가 계약이에요. 협약.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직무 개발. 요거는 선생님하고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재를 만들고 나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여기 보시면 120시간을 할 거예요. 이거는 방과 후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대부분 하게 되고 이걸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업체에 갔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 내용이 수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120시간 여러분이 다 마쳤다. 그러면은 수료를 하게 돼요. 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여름방학 때 바로 나가는 건지 여러분의 수업 일수가 3분의 2 이상 됐을 때 나가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취업 채용이 아니라 현장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 실습을 나갈 때는 여러분이 학생이 10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여러분께 교육비를 지급할 뿐이지 교육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습비가 주어지는 거지 월급이 주어지진 않아요. 근데 현장 실습이 보통 3주인데요. 3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 실습을 여러분이 3주가 했는데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이 너무 못한다 현장 실습 자체를. 그래서 채용을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이 3주 동안 현장 실습을 했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 나한테 안 맞아. 정말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취업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현장 실습 3주까지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이게 계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학년 담임을 그래도 많이 해봤는데 자기가 스스로 취업하겠다 하시는 학생들 중에서 잘된 케이스가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이 기업을 보는 눈도 솔직히 취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아는 사람 통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책임져 줄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이고 여러분은 학교에 속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모든 걸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회사에서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교육을 한다. 부당한 처우를 한다. 임금을 체불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분 대신 나가서 싸워서 그거를 여러분을 데려오든지 그걸 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취업한 학생들은 거의 100%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기가 진학이냐 취업이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하고 싶으신 분은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잘 결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취업이 힘드냐 버티냐 진학이 힘드냐 당연히 취업이 훨씬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취업해서 버티면 그거는 대학 학위라는 상관없이 훨씬 큰 경력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이력서에 남습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취업한 학생들은 100% 진학, 취업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은 잘 결정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거는 부모님과도 꼭 상의하세요.
부모님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취업하는 학생들은 말씀드려주고요.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있다 이거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부모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